대한축구협회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디어 전 세계에 들통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축구협회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협상 중이라던 제시 마츠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이 캐나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축구협회는 14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서 제시 마츠를 캐나다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요. 이날 발표는 캐나다 축구협회 사무총장인 케빈 블루가 직접 영상에 출연해 제시 마츠가 캐나다의 다음 축구대표팀 감독이 되었다. 우리는 그를 선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마침내 마츠를 영입했다라고 말하고 마츠와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츠 감독은 이날 영상통화에서 케빈 브루 사무총장과 환한 미소로 인사한 뒤에 캐나다가 나를 믿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모든 능력을 다해 이에 대해 보답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팬들의 응원 속에서 빨리 뛰고 싶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면서 자신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 캐나다 축구협회에게 감사를 전하면 부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시 마츠의 캐나다 부임이 한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유는 최근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거론되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제시 마츠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제시 마츠 감독이 한국과 연결된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시간은 4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 스포츠조선 단독 보도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제시 마츠의 부임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후 국내 언론의 기자들 역시 최종 후보군 중에 제시 마츠가 포함되어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하였는데요. 제시 마츠가 한국 축구 감독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한국 축구 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올림픽 진출에 실패 후 감독 선임 과정까지 축구협회의 무능함을 온몸으로 느끼던 축구 팬들에게 유럽에서도 선진 축구를 구사하여 이름이 알려진 제시 마츠가 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은 축구 팬들의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릴 만한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제시 마츠 감독을 한국 축구 팬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마츠 감독은 이미 한국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황희찬 선수와의 인연입니다. 과거 마츠 감독이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이끌 당시 황희찬 선수는 현재 전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홀란드와 함께 잘츠부르크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마츠 감독은 황희찬과 홀란드 같은 인재들을 키워내며 잘츠부르크를 강팀으로 만들었는데요. 입으로만 나불대며 공격 축구를 외치는 클린스만과 다르게 마츠 감독이 이끌던 팀들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쓰는 전술과 유사한 강력한 압박을 통한 공격 축구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원했던 전술 색깔이 뚜렷한 감독이 제시 마츠입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보도에 따르면 제시 마츠의 협상 과정은 순탄하였습니다. 5월 1일 제시 마츠의 선임 유력을 보도했던 스포츠조선은 제시 마츠가 후보군 중 1순위라고 보도했고 축구협회에서도 최종 후보군을 꾸렸으며 5월 중순 전까지 연봉 협상을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열흘이 지나도록 협상에 대한 별다른 보도가 없던 와중에 5월 12일에 갑자기 제시 마츠 감독의 한국행이 최종적으로 불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발된 사유로는 연봉과 세금 문제에서 축구협회와 마츠 감독 사이에 의견차가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축구협회는 관계자의 입을 빌려 차기 사령탑 후보군에 있는 지도자 가운데 협상이 종결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다. 여전히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며 축구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축구팬들을 안심시킨 축구협회의 발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의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도 않아 캐나다 축구협회에서 정식으로 제시 마츠의 감독 선임을 밝혔기 때문이죠. 심지어 캐나다 축구협회가 협상 과정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캐나다 축구협회는 한국보다도 재정적 상황이 열악하며 심지어 최근 적자인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 축구협회는 제시 마츠의 연봉을 맞추기 위해 연봉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스폰서십을 찾아서 연봉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단지 제시 마츠 감독과 연봉 깎는 것에만 집중했던 대한축구협회와는 참 비교되는 행보입니다. 이러한 캐나다 축구협회 행보에 캐나다의 축구팬들은 그야말로 대환영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캐나다 축구협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감독 선임에 대한민국과 경쟁을 하고 있어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캐나다 축구팬들은 생각지도 않던 명장을 데려와서 축제와 같은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존 감독과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제시 마츠 감독을 선임한 것은 환상적입니다. 마츠가 캐나다에 가져오게 될 능력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제시 마츠의 부임으로 라이벌 미국과의 경기가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최고의 미국 국적의 코치가 캐나다를 이끌기 때문이죠. 뭐야 제시 마츠를 데려왔다고? 캐나다 축협 미친 협상력인데 제시 캐나다에 온 걸 환영해. 이건 진짜 대박 선임이야. 제시 마츠는 전술과 관리에서 최신 트렌드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이뤄낸 업적도 뛰어나지. 캐나다가 레드불 형식으로 경기하는 걸 보게 되어 기뻐. 훌륭한 선임입니다.
제시 마치는 과소평가된 코치니까요. 이건 진짜 굿뉴스야. 제시 마치는 재능 있는 감독이고 벌써부터 그가 캐나다 팀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돼. 2026년까지 계약을 한 건 캐나다가 월드컵을 위해 강한 팀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마치의 지도력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 빨리 보고 싶다고. 마치가 미국 감독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캐나다를 선택했다니 끔찍하구만. 캐나다 축구협회의 이런 안정감이야말로 국제 무대에서 캐나다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캐나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제시 마치 감독의 선임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축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캐나다는 최근 김민재와 함께 FC 바이에른 미넨에서 뛰고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필두로 인테르에서 뛰고 있는 테이존 뷰캐넌, 릴에서 뛰는 조너선 데이비드 등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들을 이끌고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감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캡틴인 손흥민을 비롯하여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 역대급 재능들이 있는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선임 하나를 제대로 못하여 재능들이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비슷한 처지의 캐나다와 더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뻔하게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대한축구협회에서 왜 했을까요? 국내 기자들에 따르면 여태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고 신중히 협상 중이다라는 축구협회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미 5월 10일에 제시 마치와의 협상은 파토가 나버렸고 그 사실을 숨기고 서둘러 수습하려고 하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감독 선임은 더욱 암울할 예정입니다. 그나마도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었다던 르나르 감독은 정혜성 위원장의 일정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먼 곳까지 간 마당에 만나지도 않았고 또 다른 후보이자 한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세뉴 귀네슈 감독은 튀르키예 클럽인 베식타스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클럽의 회장이 직접 귀네슈 감독을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안일하게 2순위 후보들은 모두 배제한 채로 제시 마치 감독 한 명에게만 올인을 했던 셈인데요. 이제 후보군들은 다들 다른 팀과 협상이 되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해외파 감독이 한국에 오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감독 협상이 이 지경까지 어그러졌을까요? 애초에 올림픽 출전 실패 후 책임지겠다던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감독 면접을 보러 유럽을 간 게 문제였고 그나마도 정혜성 위원장은 감독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정도고 협상할 권한도 없다는 것도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나서 3개월 동안 결국 아무것도 못한 축구협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초 이번 주인 5월 중순까지 후임 감독을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당장 6월 어매치는 이전과 같이 임시감독 체제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임시감독부터 다시 뽑으면서 처음부터 감독선 임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임시감독을 할 감독이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감독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낮게 보여집니다. 오늘의 찰진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